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람둥이의 대명사는 돈주앙 그리고 카사노바입니다. 둘 다 여자를 많이 만난 바람둥이로 유명하지만 돈주앙과 카사노바의 이미지는 좀 다릅니다. 돈주앙은 여자를 만난 다음 버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돈주앙과 관련된 여자는 상처를 입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카사노바는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괴로움 없이 깔끔하게 이별하는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여자와 어떻게 헤어지는지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카사노바는 돈주앙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바람둥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둥이 카사노바를 유럽에서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유럽 각지에는 카사노바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습니다. 음식점 이름에도 카사노바가 있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카사노바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는 수백 명의 카사노비스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카사노바를 좋아하고 아끼면서 정식으로 카사노바를 연구하고 카사노바의 삶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들입니다. 카사노바는 18세기의 사람입니다. 죽은 지 20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의 삶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바람둥이가 유명한 걸까요? 카사노바는 베네치아 출신입니다. 10대에 파두아에서 대학을 다녔고 10대 후반에 법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어려서는 천재라고 불리던 소년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 당시 엘리트 코스에 따라 사제 지망생이 되었습니다. 성당에서 설교도 했었고 로마에서 교황과도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제 생활을 그만두고 군인이 되어 베네치아의 해군 장교로 근무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바로 그만둡니다. 군복을 벗은 다음에는 직업 도박꾼이 되었습니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도박에서 돈을 전부 잃고 카페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카사노바는 바이올린도 잘 켰습니다. 그래서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됩니다. 카사노바가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시절 우연히 같은 곤돌라를 타고 있던 베네치아 상원의원이 쓰러졌습니다. 카사노바는 이 상원의원을 업고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하는데 그것이 카사노바가 보기에는 영 엉터리였습니다. 그래서 카사노바가 직접 치료를 했고 상원의원은 곧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카사노바는 상원의원의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카사노바는 점도 잘 쳤습니다. 서양에서 유명한 카발점을 잘 쳐서 상원의원과 그 주위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었습니다. 결국 이 상원의원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그 이후에도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카사노바를 양자로 드립니다. 베네치아 상원의원은 대귀족입니다. 귀족의 양자가 되어 카사노바도 대귀족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카사노바는 시체의 팔을 끊어서 친구를 놀려주다가 시체 유기죄로 체포될 뻔했습니다. 결국 그는 베네치아에서 도망갔고 1년 후 사면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상원의원의 양자로 있으면서 도박을 하고 양부의 지원을 받아 유한계급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위험한 마술사라는 제목으로 종교재판소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15개월의 감옥 생활 끝에 탈옥에 성공했고 빈털터리로 파리까지 도망갔습니다. 도둑, 사기, 구걸 등의 방법으로 파리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사관학교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이권을 얻었습니다. 파리의 빈털터리로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재력가로 부활했지만 곧 파산을 하고 다른 나라로 떠나야 했습니다. 카사노바는 유럽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베네치아, 로마, 나폴리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티노플, 파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영국과 모스크바까지 유럽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베네치아에서 탈옥한 이후에 수배자가 된 다음에도 폴란드에서 추방명령, 프랑스에서도 추방명령을 받았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도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자의 삶을 살았으면서도 카사노바는 어디를 가든 환영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도시에 가더라도 한 달 이내에 그곳의 사교계에 얼굴을 내밀었고 사교계에서는 언제나 인기, 그것도 핵 인싸로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많은 곳에서 카사노바는 미움을 받고 추방되고 투옥되기는 했어도 다른 곳에 가면 카사노바를 환영하고 접대했습니다. 카사노바의 삶은 금전적으로 빈털터리가 되었다가 재력가로 부활하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카사노바는 종업원 수십 명을 고용한 견직물 생산 공장을 소유하고 경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복권 사업을 처음 소개하고 시행한 것도 바로 카사노바입니다. 하지만 돈이 하나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옷을 훔치기도 했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도 많이 쳤습니다. 수은의 납파 창현으로 혼합해서 수은의 양을 늘려서 팔기도 했습니다. 또 돈 많은 귀부인에게 젊음을 되찾아주겠다고 속여서 몇십만 프랑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기를 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카사노바는 책도 많이 저술했고 번역도 했습니다. 2000여 편의 시를 썼고 당시의 저명한 학자, 작가 등과도 직접 만나며 토론하고 했습니다. 볼테르와도 3일간 토론을 벌였고 루소 등과도 교류가 있었습니다. 번역서, 소설, 희곡집 등 40권이 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또 유럽에서 최초의 연예 잡지를 발간한 사람도 카사노바입니다. 카사노바가 특히 유명한 분야는 이탈리아 요리계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카사노바 이후 요리가 정립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요리는 요리사들 사이에서 도제식으로 기술을 전수합니다. 자기가 전수받은 요리 기법, 그리고 자기가 개발한 레시피 등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카사노바는 자기가 개발한 요리 레시피를 정리한 요리책을 발간했습니다. 카사노바의 요리책 이후 이탈리아에서 본격적으로 레시피가 개발되고 정리되었습니다. 카사노바는 바람둥이였습니다. 그 와중에 계속 여자를 만나면서 책도 쓰고 요리도 개발하고 사기도 치고 사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카사노바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한 이유는 바로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여자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요리를 개발했습니다. 여자에게 들려주기 위해 시를 썼고 여자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사실 카사노바의 사업이 모두 망한 것도 여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번 돈을 모두 여자들 선물을 사주는 데 썼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엔 파산을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도 카사노바는 유럽 신비주의 단체인 프리메이슨 회원이었습니다. 단순한 회원도 아니고 마스터급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젊어서는 전 유럽을 무대로 방랑을 한 카사노바도 결국 나이가 듭니다. 노인이 돼서는 독일의 한 성에 몸을 위탁해서 그 성 손님들의 이야기 상대가 됩니다. 이때 카사노바는 자기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카사노바는 65세부터 회고록 집필을 시작했는데 10년이 걸려서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50살까지의 인생밖에 서술하지 못하고 자서전을 미완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을 썼음에도 50살까지의 삶밖에 못 쓴 이유는 게으름을 피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워낙 자세히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10년 동안 50세까지 쓴 자서전의 분량이 자그마치 18권이었습니다. 언제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과 만나서 무엇을 하고 어떤 대화를 했으며 같이 먹은 음식이 무엇이었고 맛은 어땠고 등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삶의 모든 부분을 너무 세밀하게 적었기 때문에 10년이나 18권을 썼는데도 50세까지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카사노바가 죽은 후 이 완결되지 못한 자서전이 공개되었는데 카사노바 자서전의 모든 내용이 인기를 끌었던 것은 아닙니다. 카사노바가 젊을 때 여자와의 연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쓴 부분이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편집자들은 카사노바 자서전 중에서 여자와의 이야기 부분만 출연해서 책을 편집했고 바람둥이 카사노바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카사노바의 회고록은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의 플레이아드 총서에 속해 있습니다. 플레이아드 총서는 문학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작가들의 전집입니다. 카사노바 자서전 출간 이후 많은 학자들이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허풍인지 조사했습니다. 카사노바가 졸업했다는 대학, 사업 등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증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사실이었습니다. 연도가 조금 틀린 경우는 있었지만 그것은 나이 들어 자료 없이 자서전을 쓰는 경우 일반적으로 있는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카사노바의 회고록을 18세기 유럽 사회의 생활상을 잘 묘사한 것으로 그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18세기 유럽 사회의 세세한 부분들을 카사노바처럼 잘 저술한 글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사노바는 귀족, 부유층만이 아니라 창녀, 도박꾼,
노동자들, 사회 하층 사람들과도 계속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유럽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카사노바 자서전은 좋은 참고 자료가 됩니다. 카사노바 자서전에는 자기와 관계가 있었던 여자 수백 명이 나옵니다. 카사노바가 바람둥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카사노바는 단순히 바람둥이라고 하기에는 삶이 너무 파격적입니다. 특히 요리 부문, 저술가 부문에서는 카사노바는 유럽에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사노바를 추종하는 카사노비스트들이 수백 명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